자, 여러분들 교재 23쪽 위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황산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황산의 구조를 가지고서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황산이 아니고 황산이온, SO4-2가 이온. 황산이면은 H2SO4입니다. 이것이 황산이고, 그리고 여기서 H 플러스가 두 개 모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황산이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H 플러스가 한 개 떨어지면은 HSO4-1가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황산 분자입니다. H 플러스 두 개 모두 떨어진 이것을 황산 이온이라고 하고요. 황산 이온보다는 이거는 H라는 원자가 한 개가 더 많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황산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황산 수소 이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황산 이온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봅니다. 황, 16족 원소입니다. 산소 바로 밑에 있는 3족이 원소죠. 16족 원소 원자가 전자 6개. 산소 16족 원소 원자가 전자 6개. 그런 산소가 4개니까 곱하기 4. 마이너스 2가라는 것은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2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라고요? 32개에 해당이 되죠. 원자가 전자쌍의 수로 환산하면 나누기 2를 하니까 16개의 전자쌍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로는 전기염 송도가 큰 원소인 산소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 뼈대 구조를 그리죠. 산소가 바깥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대충 대칭 구조로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 한 개를 기준으로 O 4개가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한다고 해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사면체 구조처럼 결합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부터 8전자규칙을 만족하도록 표시를 합니까? 예, 바로 바깥쪽 원소죠. O, 비공유, 자, O. 단일 결합하면서 전자쌍 1개고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둘, 3개 하면서 원자가 전자쌍 4개, 8전자규칙 만족하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 8전자규칙 만족.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 8전자규칙 만족.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 8전자규칙 만족. 형식 전하를 구해보면은요, 황이 플러스 2가로 나옵니다. 산소들이 각각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O들도 모두 8전자규칙을 만족하죠. 중간에 있는 황도 8전자규칙을 만족합니까? 예. 황산이온에서는 전체 원자가 전자쌍이 16개고 16개를 다 써가지고 중간에 있는 황이든 바깥쪽에 있는 O든 모두 8전자규칙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 구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구조가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 S와 O 간의 결합이 4개 모두 무슨 결합입니까? 탄일 결합이잖아요. 탄일 결합인데 실제로 S와 O 간의 결합은 탄일 결합이 아니고 1.5중 결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8전자규칙도 잘 만족하는데 왜 이 단일 결합이 아니라 더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형식 전하와 산화수 배웠죠. 여러분들 산화수와 형식 전하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산화수는 그 화학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형식 전하는 그럼 무슨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까요? 예, 황산이온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형식 전하는 어떻게 이 루이스 구조가 맞냐 틀리냐는 걸 판단하는 데 사용하느냐면은, 가능하면은 8전자규칙을 항상 만족하는 원소 CNOF 규소가 있어요. 8전자규칙을 항상 만족하는 CNOF 규소는 8전자규칙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형식 전하가 0가에 가깝도록 그리는 것이 실제 분자 구조에 가깝다. 그렇게 형식 전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수도 용도가 있죠. 형식 전하도 용도가 있는데, 형식 전하는 무슨 용도로 사용된다고요? 주어져 있는 화학식을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 이 루이스 구조식이 맞냐 틀리냐는 것을 판단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형식 전하가 모두 0가에 가까워요. 0가로부터 다 멀어요. 0가로부터 멀잖아요. 그래서 0가로부터 멀기 때문에 이 구조는 아직
완성된 구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구조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면 이제 이 완성된 구조로 가느냐? 다섯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원소는 3주기 원소예요. 제가 좀 전에 8전자구체를 항상 만족하는 원소는 뭐라고요? CNOF. 이까지는 2주기 원소죠. 그리고 탄소 밑에 있는 14족 원소인 규소는 3주기 원소인데 이 5가지 원소들만 8전자규칙이 안정한 분자 상태에서 항상 만족하고 나머지 그래서 황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인과 같은 3주기 이상의 원소들은요 8전자규칙을 꼭 만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8전자규칙보다 전자를 더 많이 가져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황은 8전자규칙을 만족하는 것보다 자기가 전자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산화수가 플러스 이가거든요. 산화수 플러스 이가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 하나 있는 데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을 2개 형성하면 돼요. 파이 결합 하나 딱 형성하면은 자기가 플러스 1가로 돼요. 또 파이 결합을 하나 더 형성하면은 뭘까가 되냐면은 0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플러스 2가로부터 벗어나서 0가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는데 요 위쪽에 있는 O가 S쪽으로 추가적으로 결합해서 파이 결합 형성하는 것을 이 A라고 합시다. 왼쪽에 있는 O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B라고 합시다. 아래쪽에 있는 이 O를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C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O가 비공유 순재쌍으로 추가적인 결합인 파이 결합 형성하는 것을 D 경우로 하면은 자, 하여튼 S가 파이 결합 몇 군데 방향에서 더 형성하면 돼요? 2군데 방향이죠. 그러니까 2군데 방향, 4군데 중에서 2군데 방향이라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군데 생길까요?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이거예요. A 쪽의 방향과 B 쪽의 방향에서 파이 결합 형성한 것. 즉 위쪽에서 파이 결합 형성, 왼쪽에서 파이 결합 형성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A 쪽과 C 쪽의 방향. 세 번째는 A 쪽과 D 쪽의 방향. 네 번째는 이제 A 다 쓰세요. B와 C의 방향. 그리고 B와 D의 방향.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C와 D 방향.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이 결합하고 이쪽에 파이 결합해서 이렇게 이중결합 형성된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이 공명 구조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6개예요. 이 구조는 돌려보면은 결국 겹치는 구조니까 비슷한 공명 구조거든요. 실제 분자 성질은 무슨 성질일까요? 예, 이 6가지 평균적인 성질이에요. 평균적인 성질은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첫 번째는 S하고 위쪽을 보세요. O. 위쪽인 O하고 이중결합이죠. 두 번째도 이중결합이에요. 세 번째도 이중결합이죠. 네 번째 S와 O 간의 단일결합이죠. S와 위쪽의 O 단일결합이죠. S와 위쪽의 단일결합이죠. 이중결합, 단일결합. 합하면 몇 중결합? 9중결합. 구조가 몇 개예요? 6개. 나누기 6을 하면은 6분의 9 하면 1.55예요. 이 위쪽에 있는 O가 S와 1.5중 결합이면은 왼쪽, 앞쪽, 이 오른쪽도 전부 어때요? 1.5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S와 마지막으로 S와 이 4군데 방향의 O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결합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전부 1.5중 결합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어디는 이중결합이고 어디는 단일결합이고 이렇게 하면은 반발력이 크게 다를 텐데 똑같이 1.5중 결합이기 때문에 이 4군데 방향으로 반발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똑같아서 이 구조는 무슨 구조가 나오냐면은 사면체 구조가 나오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황산이온은요 이렇게 봐도 정사면체 구조고 이렇게 봐도 정사면체지만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은 S하고 O 간의 단일 결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S와 O 간이 무슨 결합이라고요? 1.5중 결합으로 나타나더라. 공명 구조는 총 몇 개가 나타납니까? 6개로 나타나면서 그것의 평균적인 성질이 1.5중 결합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에서 지금 황산이온까지 3가지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4번째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4번째 구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루이스 구조를 O3, 오존 분자, 그리고 CO3-2가 탄산이온,
그리고 SO4-2가 황산이온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요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해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빨리 제대로 그리시려면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주무실 때마다 또 듣고 또 주무실 때마다 듣고 또 길거리 걸어가면서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떤 분자 구조가 그려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도록 하십시오. 자, 황산이온에서는 결국 제가 지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S와 O 간의 결합이 전부 1.5중 결합이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황산이온은 6개의 공명 구조를 가져요. 그 공명 구조를 평균을 해보면 실제 S와 O 간의 결합의 성격이 나오는데 1.5중 결합이 있죠. 4개의 그 결합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3단원에 가면은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텐데 하여튼 중심 원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스테릭 넘버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SN 값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SN 값이 2면은 sp 혼성 오비탈 2개를 만들어서 결합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셔도 돼요. SN 값이 3이면은 중심 원소가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한다. SN 값이 4면은 중심 원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결합한다라고 하고 S는요, 지금 황산이온에서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몇 군데 방향이냐면은 한 군데 방향,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방향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SN 값이 4다라고 표시합니다. SN 값이 4고 따라서 무슨 혼성 오비탈로 S가 결합한다고요? sp3 혼성 오비탈 4개를 만들어서 O와 시그마 결합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파이 결합 그 자체는요. 혼성 오비탈과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혼성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하는 오비탈을 지칭하는 거고 이 내용은 나중에 3장에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3쪽을 보니까 이제 네 번째가 나와 있죠. P4O6라고 하는 분자 구조 그리고 5번째는 P4O10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구조들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이 결과적인 구조만 이야기를 할게요. P4O6는요 이런 구조로 나타났어요. 이런 구조에서 P를 보니까 O 세 군데와 결합하죠. P가 O 하나, 둘, 세 군데와 결합하고 전부 단일 결합이고 P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P는요 15족 원소입니다. 15족 원소 원자 전자 5개죠. O와 단일 결합한데 전자 한 개 쓰고 그리고 전자 2개가 남았잖아요. 3개 섞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그러면서 이제 8전자구식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P가 항상 8전자구칙을 만족하는 CNOF 규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황도 8전자구칙 만족할 필요 없어요. 3주기의 P나 염소도 8전자구칙 만족할 필요 없어요. P4O10의 구조는 어떠냐? 마지막 예죠. 예를 보니까 P4O10의 구조를 딱 보면은 요 구조에서 P가 자기 주인 O와 결합할 때 단일 결합이죠. 그 다음에 이 O하고는 어때요? 이중 결합하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P가 원자가 전자 5개 가지고 단일 결합하는데 전자 1개, 이중 결합하는데 전자 2개. 자기 원자가 전자 5개 다 썼잖아요. 그걸로만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P는 8전자구식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원소예요. 전자쌍이 더 많아도 됩니다. 4개보다. 자기 주위의 전자쌍이 1쌍, 2쌍, 3쌍, 그 다음에 또 2쌍이 더 있으니까 몇 쌍이에요? 5쌍의 원자과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8전자구식을 만족해야 되는 8개의 전자보다 5쌍이니까 전자가 10개, 전자가 몇 개 많아요? 2개 더 많죠. 10개나 되는 전자를 갖고 있고 8전자구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P4O10에서는 이렇게 P가 이런 식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은요. P는 자기 주위에 있는 O하고 단일 결합하는 이것도 있고 또 어때요? 바깥쪽의 O들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는데 이중 결합하는 부위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쪽의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비슷한 분자 부류끼리 같이 묶고 있는데 23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 탄산이온, 질산이온, SO3, BF3는 모두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탄산이온에서 제가 이 C와 O 간에 이렇게 결합했을 때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비슷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CO2부터 하는데 여러분들 CO2의 분자 구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식대로 그려보면은 선형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구조가 나오는데 이 CO2뿐만 아니라 NO2 플러스나 N3 마이너스일까나 N2O는 모두 CO2와 비슷한 선형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내용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성 오비탈 이론이나 분자 계담식 이론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